모델하우스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3개 타입만 지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모델하우스 다 꾸며놓고, 그러니까 내일 오픈할 건데 오픈 직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뭐 조명도 밝고 이쁜 가구 쫙 빛이 돼 있고 심지어 냄새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저기 가보면 막 눕고 싶고 앉고 싶고 뭐 주방에 가서는 요리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게 그렇게 이제 조성을 해놓잖아요. 근데 당연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의 포함인지 아닌지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뭐 이건 전시를 위한 품목이고 실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죠. 벽걸이 TV 옆에도 저렇게 전시용품입니다 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요. 식탁에도 보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POP가 붙어 있어요. 전시용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적어 놨겠냐고요. 나중에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해놓자는 거잖아요. 우리 상품의 판매 범위는 여기까지야.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이거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전시용품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제공되는 것들은 그대로 제공하겠다, 뭐 꼼수 안 부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보고 있는 방의 크기나 가구나 마감재 색상, 뭐 등기구 수전의 그 모양, 이런 제품 그대로 지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 물건 빨리 와서 사세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팝니다. 이런 거잖아요, 모델하우스 존재의 이유가. 그런데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다 팔았는데, 그래서 지금 막 한참 아파트 짓고 있는데 스타일러가 막 선풍적인 인기 1위 가전제품으로 막 팔려요. 그런데 우리가 판 25평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스타일러 놓을 위치가 적당한 데가 없어. 이게 사실 밖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옷 벗어서 저기다 걸어놔야 뭐 얘가 선전하는 거대로 뭐 미세먼지도 털어서 이렇게 없애주고 바이러스도 없애주고 이제 이러려면 집 돌아다니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벗어놓을 수 있어야 이게 좋은 거잖아요. 아무튼 또 그 다음에 세탁기 위에 건조기 놓는 게 막 한 집 걸로 하나씩 막 유행이야. 그런데 세탁실에 놓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선반이 저 위에 이제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 팔렸으니까 몰라, 난 그냥 이대로 지을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한 건설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뭐 비용 투자해서 바꿔주고 뭐 이러는 거가 사회적으로 헌신하는 뭐 기업 정신이 투철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한두 개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면 더 큰 걸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브랜드 있는 건설사는 다 이렇게 바꿔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가, 이런 식으로 모델하우스대로 똑같이 구현할 수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장에선 뭘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와 실제 집이 다를 수 있는 리스크, 이걸 없애기 위한 대비책인 거죠. 목업이라고 해서 실제 세대를 미리 마감까지 다 지어보는 거예요. 공사 초기에 그 한 세대만 도배고 마루고 뭐 마감을 다 끝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델하우스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 그걸 드러내고 그걸 고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보여드릴 거냐면, 모델하우스에 만들어 놓은 걸 실제 우리가 사는 집으로 구현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야 이거 이대로 해다가는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겠다 해서 바꾼 실제 사례들, 이걸 좀 말씀드릴 건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집에 들어가는 필수 설비와 간섭이 되는 걸 미처 놓친 경우. 두 번째는 이대로 했다가는 불편하거나 또는 뭐 하자가 생길 게 뻔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모델하우스대로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예요. 건조기를 2단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위쪽까지도 최소한 폭이 700은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스보일러 연통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폭이 63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하우스 지을 땐 건조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건조기가 막 유행이 되니까 뭔가 이게 넣어줘야 될 공간을 찾다 보니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관 연결 부속을 바꿔서 저 꺾이는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폭을 730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삼성 그랑데 17kg짜리, LG 트론 건조기 17kg짜리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게 변경을 해준 경우고요. 이건 또 선반의 위치를 좀 바꾼 경우예요. 모델하우스의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탁기 위쪽으로, 보통 뭐 다 그랬죠. 위쪽으로 이제 선반을 설치해 놓았는데, 저 선반 때문에 위로 올리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건조기를 놓을 수 없게 되니까 선반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꾼 거죠. 뭐 이런 경우라도 입주자한테 전체 동의를 구해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서 현장에서 이런 의도로 모델하우스에서 보셨던 선반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우편으로 묻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손빨래 보조 싱크를 모델하우스에 설치를 해놨는데 이 보울이 가구의 정 가운데에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야 이 상판에 뭔가를 뭐 쓰기라도 좀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보울을 왼쪽으로 좀 밀고 오른쪽 공간 상판 면적을 좀 이렇게 확보해 준 뭐 이런 사례인 거죠. 그다음 이건 좀 예전 케이스인데 창호의 스토퍼가 너무 큰 걸 모델하우스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저 스토퍼가 커봐야 창 열리는 면적만 줄고 뭐 좋을 게 없거든요. 어차피 스토퍼라는 거가 창 손에 이렇게 손 찌일까봐의 이 보호 기능인데 아래쪽처럼 좀 작고 아담한 그런 스토퍼로 바꿔준 케이스죠. 이건 다용도실 출입문인데 이 문 회전 반경에 이 튀어나온 이 등 커버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모델하우스 때 문짝이 없었거든요. 세대 현관문이나 방문짝 뭐 이런 거는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원활한 동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뒷사람이 이렇게 문 트리거 뭐야 만지는데 문 닫아볼까? 앞에 사람이 닫으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짝을 안 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렇게 문짝을 안 달다 보니까 저걸 놓친 거예요. 이건 이제 해바라기 수전에 이렇게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 욕실 저 천장이 무슨 뭐 노래방 사이키 조명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 매입등을 뒤쪽으로 위치 이동을 한 거죠. 뭐 이건 또 왜 몰랐냐? 모델하우스는 환해야 되니까 본 조명 이외에 저런 무대에서 쓰는 것 같은 이 보조 등기구들을 막 이렇게 달아놔요. 이런 걸로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거죠. 그래서 몰랐었던 거예요. 모델하우스 때. 모든 창호는 뭐 메인으로 열리는 쪽이 정해져 있어요. 두 쪽이든 세 쪽 창이든. 그래서 그쪽으로 열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방충망도 있고 사진처럼 손잡이도 아예 메인은 좀 다른 걸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모델하우스에는 오른쪽이 메인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현장에서 목업을 하고 딱 보니까 보일러 연통이 딱 오른쪽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건 또 왜 몰랐냐? 모델하우스엔 보일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연통이나 가스 계량기 뭐 이런 건 아예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놓쳤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사진인데 이건 뭐 셀프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도 필요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레인 자리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타일 시공할 때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타일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타일을 기역자로 굳이 자르게 되면 커팅 날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쪽 방향으로도 들어가고 이쪽 방향으로도 들어가니까 이게 날이 겹친다고요. 이 꺾이는 부분에서 타일 자른 선이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저 부분이 미관적으로도 보기 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타일이 쉽게 깨지는 하자도 그렇게 되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저런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45도로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기다가 줄눈을 넣으면 깔끔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실제 사례들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목업을 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또 하나 이유가 모델하우스에서 전 타입을 다 구현을 해놓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현장도 총 9개 타입이 있었는데 모델하우스에서는 3개 타입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델하우스에 실물로 지어 놓은 타입이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과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보완하려는 목적으로도 현장에서 목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입을 다 미리 구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를 미리 찾아내서 바꾸는 것이지 뭔가 건설사가 꼼수 부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현장에서 입주자 동의 오면 회신해줘도 손해볼 것 없다. 끝.